결정하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결정하게 하지만 그래서 뭘 해야 돼? 남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게끔 도와준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 내 목표를 성취하게끔 도와줘.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결정한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에서 또 이거 관련된 이론으로 굉장히 많아요. 코칭학은 그래서 철저하게 성장 마인드셋이어야 되고 제가 한동안 뇌과학 전에 심리학자를 많이 소개할 때도 제가 소개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성장 마인드셋 심리학자인데 초기 심리학자들보다 후기 심리학자일수록 성장 마인드셋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초기로 갈수록 아까 말했던 권위, 권력 이쪽이 더 가고 뒤로 갈수록 민주, 평등, 정음이 강조되잖아요. 그럼 심리학자들도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이렇게 타요. 초기로 갈수록 병 중심. 그럼 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상, 비정상, 적응, 부적응. 이게 되게 중요해져. 초기로 갈수록. 그러면 성장 마인드셋이 될 수 없어요. 이거에 훨씬 천착하면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정상으로 태어났고 지능이 높게 태어났고 신체가 훨씬 좋게 태어나고 백인이고 어떤 유전자면 걔는 인생 끝났어. 거기서 걔는 평생 그렇게 잘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부분이 좀 비정상이고 어느 정도가 적응력이 떨어지고 신체 조건이 이렇고 지능이 이러면 얘는 인생 어디까지밖에 못 갈 거야.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한번 정해진 유전자, 정해진 피가 쭉 간다는 거야. 이게 여기로 갈수록 강하고 뒤로 후기로 갈수록 성장 마인드셋이 계속 강해져요. 아까 말한 인류의 여러 가지 흐름부터 연구된 자료의 보급까지 전부 해서 인류 다 강해지고 코치는 당연히 이쪽인데 그러다 보면 성장 마인드셋은 이 비정상과 부적응 범주를 뭐라고 보냐면 창조력으로 봐요. 창조력. 되게 재밌죠. 일로 갈수록 병으로 본다거나 치료해야 될 걸로 보면 정상 범주, 비정상 범주, 부적응 범주의 매뉴얼 안에서 걔들은 고정 마인드셋, 인생 끝났는데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성장 마인드셋으로 오면 올수록 비정상, 부적응은 창조력이 되고 이게 소위 무슨 돌연변이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힘을 이걸로 봐. 그래서 우리 막 이제 유명인들이라던가 위인들 중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위인들의 얘기 되게 많잖아.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뉴턴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야 다윈 다 전부 비정상과 부정응 판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연변이고 혁신이고 창조력으로 세상에다가 진화를 일으켰지. 그럼 모든 진화의 시작은 비정상과 부적응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이런 관점의 변화에서 성장 마인드셋까지 다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다양성까지 가는 거야. 아까 말한 ADHD가 됐든 자폐가 됐든 아스퍼거가 됐든 아스퍼거면 끝난 거야 인생? 아스퍼거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이 봐요. 저 주변에서 조금만 잘 관리해주면 또 거기도 천재야. 천재. 이 옛날의 현자들은 이미 인간학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인간학을 잘 안다는 건 인간학은 뭐냐면 언제 인간이 행복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아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이걸 하는 동안 200만 년의 긴 시간 동안 이게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다가 학자들이 학문으로 체계를 하고 보급하는 것에 소홀했단 말이야. 여력이 없었어, 여력이. 그러면 그 많은 인류의 인간에게 퍼지지 않았어요. 퍼지지 않았을 땐 이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야. 퍼지지 않으면. 인간학은 아까 말했지 인간의 보편적 빼도 인간의 경향성, 원리, 행복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론이거든, 체계? 이게 보급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권력과 권위 안에서 짓밟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에도 천착하고 얘를 죽이고 내가 살거나 얘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괜찮아지거나 정상과 비정상을
빨리빨리 쉽게 통계내고 나눔으로써 질서를 찾는다거나 그냥 모두 너네 열로 가. 다 같이 집 짓자. 질서. 그동안에 이게 먹고 사는 거에 의식주의보다 건설이 있어요. 건설하기에도 내 개성, 내 고유성, 독자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서 다 같이 저거 들어 올려. 이게 더 중요했다고. 그럼 다 같이 들어 올려서 건설하고 더 많은 사람이 생존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질서, 권위, 권력, 정상, 비정상, 범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금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까 기술도 발전해서 인쇄, 미디어까지 해서 보고이 많이 돼. 그럼 이제 사람들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지. 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까 이렇게도 얘기해요. 개체 수에서 이제 개체의 질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건 바로 또 생존에서 삶의 질로 넘어가요. 풍요롭고 다 건설했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영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에게는 이게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 소크라테스 때부터 있었다고 우리한테는 사고 영역이. 근데 우리는 계속 사고 영역을 사용을 못해. 이게 되니까 여유가 생겼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정말 계속 더 퍼져. 모든 사람이 이걸로 넘어오려고 하다 보니 훨씬 유리한 것이 이쪽이더라. 생존에도 이게 유리하고 그동안 이렇게 하느라 징후가 있었어. 이것이 어떤 심리적 징후를 만들었냐면 불행한 존재들이 계속 한쪽에서 양산됐어요. 권력자라던가 권위자는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이 돼. 내 맘대로 다 하면 되니까. 얘 내 맘대로 무시하고 얘 짓밟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시키면 돼. 겁주면 돼. 그런데 이 반대의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한 반대의 사람들은 심리적 징후가 불행이 있었어. 그럼 인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불행한 사람들이 계속 외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것과 아까 말한 이거는 이제 될 대로 됐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고 개체의 질을 높이는 쪽에 나는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아랑도 만나요. 그래서 비정상 부적응으로 치부됐던 사람이 천재 창조로 간 건 실제로 진화가 그 방식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다들 지루해. 삶의 질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 누군가가 불행해. 그런데 이걸 고유성, 독자성으로 확장하면 정상,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 적응, 부정으로 보지 않고 독자성, 고유성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거야. 비정상이고 부적응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돌고 많은 학문이 인간학적으로 어떤 게 더 행복한지도 다 결론이 났어. 그러면 이들이 이걸 발휘해서 이걸 사용하면 그동안에 여기에 천착해서 개체의 수 안에서 불행했던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내가 칠판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걸 쭉 했을 때 이제 요걸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긴 서사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긴 서사 끝에 이렇게 지금 현대가 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나라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에 있어요. 가다보다. 그리고 일어나더라 지금도 이 저자도 미국인이지만 이게 벌써 9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뭐 유럽 자료 같은 거 다 찾아보면 1950년, 40년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돼서 그 조선이 끝나고 일제가 끝나고 세상으로 열려서 나간 게 저는 서양에 비하면 한 6, 70년이 느려요. 느리니까 겪는 또 우리만의 또 독자적인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걸 쫓지만 빠른 속도로 또 그 서양을 따라잡는 데서 오는 또 다른 징후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제 생각으로는 한국 방식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방식. 겉으로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이걸 막 쫓아가는 거거든. 근데 사례가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양은 이걸 찾아내는데 지들끼리의 시행착오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쫓아가. 전 세계가 삶의 질로 가는 것 같은 와중에 이거를 쫓아갈 때 사례가 있잖아. 서양의 사례. 그럼 우리는 약간 서양의 사례를 그냥 바로 와서 복제하듯이 했단 말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하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걸 따라잡는 와중에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드디어 어느 정도 됐잖아. 우리 한국도.
그럼 이제 개체의 질, 삶의 질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 뻥 뜨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시간을 잘 밟고서 시행착오도 하고 숨도 좀 돌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네 사람들 막 불행한 사람도 좀 달래야겠다. 아 우리의 영역 중에 이런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이호기의 동물적인 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 이런 고차원성과 고지능을 활용하자. 막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이것만 복제해서 확 키워놓고 이 다음 어떻게 되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런 쪽을 자꾸 하자고 가는 사람인 건데 한국 현실에서는 이제 약간 벙 쪘을 때 내가 이걸 끼어들려니까 나 같은 이제 캐릭터들이 다 대부분 좀 힘겨워하죠. 비즈니스적으로 막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팍 치고 온 걸 우리가 되게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게 틈새랑 같이 만들어 갔다면 서양이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한국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절대 보여지진 않아요. 요 역사적 흐름 때문에 약간 그렇게 좀 우리만의 독자성의 이것도 그 고대의 모든 현자들은 붓다가 됐든 예수가 됐든 다 옛날에 진짜 기원전이잖아. 그때도 인간학적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해설이.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공부하면서 겪는 이것들을 현자들은 다 알아버렸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걸 되게 깨달아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걸 왜 깨닫냐면 소크라테스가 원래는 현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뭐 학자로서 소위 이제 광장에 나와 있으면 동네의 많은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야. 고민을. 시민의 고민을 해결해줬어 처음에. 그게 되게 재밌어요. 시민의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건 컨설턴트예요. 컨설팅이죠. 컨설팅. 솔루션을 줬다고. 그럼 여기도 이제 용어적으로 뭐가? 컨설팅, 아까 같이 코칭, 그 다음에 티칭, 아까 상담이 카운셀링. 영어로 이제 하는 건 이게 또 다 영어 학계에서 출발해서 그런 건데 이게 티칭이 평소에 말하는 교육이라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 정보, 전달. 그리고 컨설팅은 더 많이 아는 자 혹은 전문가가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그동안의 연구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최상의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컨설팅 그러면은 난 여기다가 창문을 뚫으면 예쁠까? 여기다가 창문을 뚫으면 예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컨설턴트가 와갖고 내가 어딘가가 예쁜가랑 아무 상관없이 전문가 입장에서 무조건 창문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이런다고. 그래야 뭐 환기가 잘 되고 그래야 통풍 채광이 좋고 지금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주고 이제 그 SW에서는 멘토링 이거는 뭐 인생 선배가 됐든 업계 선배가 됐든 소위 선배가 후배를 안내하는 것, 자신의 선경험, 선배가 경험한 것으로 후배를 가이드하면 멘토링. 카운셀링이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문제, 그 병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거고. 이렇다고 하면 이제 보통 소크라테스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이것도 했을 수도 있고, 다 했을 수도 있죠. 그랬다가 이때 아마 그 스파르타 그리스 뭐 전쟁, 이때 발도차 전쟁 있잖아요. 전쟁 시기에 아마 어느 마을 부족이 섬에 갇혔나 봐. 그 섬에 갇힐 때 소크라테스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고 섬에 갇힌 상태에서 먹을 게 계속 떨어지고 생활 분위기나 환경이 열악해지면 열악해질수록 인간이 이제 야만스러워지는 걸 소크라테스가 되게 관찰을 해요. 전쟁이 길어지고 제한된 상황에서 열악해졌을 때 인간이 되게 야만적으로 변하는구나. 그 중에 뭐 가장 흔한 게 뭐 인육을 뜯어먹고 뭐 이런 우리 책 속에서나 볼만한 그런 야만과 인육을 목격한 소크라테스가 되게 충격을 받아. 이제 본인은 현자니까 충격을 받겠지. 본인은 뭔가 인간의 모든 원리와 행복을 다 알아버린 사람이잖아. 아는 사람이잖아. 충격을 받아. 그러고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의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줘야겠다고 정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컨설팅 안 해주겠다.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뭐 문을 여세요. 한 달 동안 뭐 하게 하세요.
막 이렇게 다 지침을 줬다면 더 이상 지침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냥 알려주면 야만이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만 우리는 문명인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야만을 문명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철학으로 이제 광장에 와서 온 게 문답법. 그 문답법도 대단하지도 않아. 처음에 그냥 되질문. 그래서 와서 저 어떡해요? 우리 남편 이런 상황인데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되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되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처음에 대단한 문답법도 아니에요. 되질문하면 그전에는 이제 시민들이 당연히 이 사람이 지침을 주면 수동적으로 또 훌륭한 사람이 알려준 거니까 그대로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다시 되질문을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세요. 처음에 그랬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했겠지.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끝까지 찾아내봐. 끝까지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네 속마음을 얘기해봐. 했겠지. 생각한다는 그때부터. 그러게 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아들을 죽이고 싶은 건가?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건가? 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정말 속상한 건가? 화가 난 건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되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렇게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시민의식, 시민 수준이 다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면 시민의 수준, 의식 수준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귀족이라든가 권력자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것에다가 제도에다가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이런 거 불편한데 바꿔주세요.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을 하기 시작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권위와 권력은 그게 싫어. 사실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거 안에서 매뉴얼대로 쉽게 하면 얘네들은 편하잖아요. 매뉴얼대로 쉽게 해서 얘네들을 부리든 얘네가 나에게 복종을 하든 질서를 유지를 하든 통제를 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든 이들은 요청이 달갑지 않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대. 소크라테스가 시민의식을 높여놔서 너가 만들어놓은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한 걸 플라톤이 보고 또 충격 먹었대.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스승님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놓은 스승을 처형하다니. 그래서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는 저 음지에 만들었대요. 숨어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미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 옛날에. 근데 지금 호치박이 딱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찾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나를 믿고 방법을 찾고 자꾸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개발되고 시민 의식 수준과 꼭 시민이 아니더라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내가 더 좋아지면 무엇을 요청하고 아까 말했지 어떤 판단이 서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방법을 바꾸고 창조하고 이런 능력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된다는 걸 이미 이때도 알았는데 지금 흐름상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도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많은 심리학자 혹은 지금 뇌과학까지 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뭐라는 거냐면 인간은 성장 가능하다는 거고 인간은 성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내가 정신활동이 뭐냐? 욕망이었잖아요. 욕망.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신필까지 해서 여기 영역이 있단 말이야. 뭐 하고 싶다라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현재와 미래를 건설해놨잖아요.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것에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기술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모든 재미와 모든 것들을 지금 더 많은 이 욕망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경향이라고. 뭐뭐 하고 싶다가 인간의 경향인데 인간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다. 또 욕망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은 성장하고 싶다. 그게 칼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가 자기로 가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많이 알려드렸겠지만 자아는 내가 믿고 있는 의식적인 나, 지금의 내가 나라고 믿는다라면 자기는 저 안에 있는 심층에 있는 나잖아. 더 큰 나. 지금 나라고 믿는 내가 더 큰 내가 되고 싶다. 그게 자기 실현 욕구였단 말이야.
그럼 심리학자들이 이미 심증으로 자기 실현 욕구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 자기 실현 욕구가 정신활동이지. 욕망이니까. 더 큰 내가 되고 싶어. 알고 싶어. 더 고지능을 사용하고 싶어. 더 고차원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이 굉장한 인간의 경향이다. 그거를 여기서도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있기 때문에 자꾸 세포들이 움직여. 근데 뇌 가소성이라는 거랑 연결되겠지만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불을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 그 얘기까지 있다 보면 얼마나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냐.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학문과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계속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 말대로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나를 믿고 스스로 성취하고 이게 훈련이 계속 돼서 매일 그렇게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조를 해버릇하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고 끊임없이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게 벌써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삶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먹고 사는 거랑 또 다 맞나요? 직장, 산업사회나 이런 부분도 방식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이 바뀌고 건설된 게 다 끝났고 아까 같이 10명이, 100명이 때려 뭉쳐서 건설해야 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의 시대에서 개체의 수도 아니에요. 이제 개체 수도 아니고 개체의 질을 쫓는 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 코칭학과 연결이 되고 성장 마인드셋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사실 생존하고도 이제 직결되고 아까 말한 불행의 징후를 행복하고 싶었던 것만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이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얘기도 상당히 이제 할 얘기가 되게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요즘 자료 찾아보면 와 이렇게까지 미래가 바뀐다고?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좀 개론적으로 이런저런 자취식 여러 가지에 대한 통찰, 또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할머니가 얘기하듯이 전달하려고 좀 노력했는데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시게 돼요?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그 지금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딱딱 갈리는데 네. 그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이제 불편하고 막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뭐 흐름으로 간다면 지나가지 않을까. 좀 맞아요. 하네요.